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벌써 역대 최장 탄핵 심판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견 여부를 떠나서 다뤄야 할 탄핵 사유 자체가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크게 5가지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또 계엄 포고령은 합법적이었는지가 핵심이고요. 이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했는지 등입니다. 이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물론이고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이 해석을 놓고도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탄핵 사유 자체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에 필요한 이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시 평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속도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지난주까지도 개별 탄핵재판 쟁점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단독 보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 주말 동안 재판관들 평의 없이 각자 재판 자료를 검토했거든요. 이르면 내일 평의부터는 재판관들이 각자 주말 동안 숙고했던 의견들을 밝히고 또 개별 탄핵 사유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확정하려고 시도할 걸로 전망됩니다. 평의에서 탄핵 쟁점에 합의를 하면 곧바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평일을 맞춰도 이 평결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마치 투표하듯이 돌아가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또 기각할지 입장을 밝히는 절차인데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요.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또 정정미,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면 몇 대 몇으로 기각 혹은 인용할지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평결이 끝나면 탄핵 심판 결정문을 최종으로 채택하고요. 선고 절차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헌재 고민이 길어져서일까요? 내일 선고를 할 거다. 구체적인 선고 시간까지 나오고 대통령 측에 이미 그 선고일이 통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막 돌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 측의 선고일이 통지가 됐는데도 수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사설 정보지 내용 사실과 다른데요. 헌재는 이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모두 선고일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국회 측도 아직 선고 일정을 통보받은 게 없다고 하고요. 내일 선고를 하려면 지난 금요일까지는 선고일을 공개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헌재 아직도 숙고 중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선고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네,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을 정하고 주 후반부쯤에 선고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평의에서 쟁점별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선고 3월 마지막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의 이 결론 확정 시점에 달려 있는데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이번 주 내내 헌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